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도 3대 증시가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가 1%, 나스닥 2% 빠졌고요. S&P 500 1.4%.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굳이 제가 시황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맞거든요. 연준의 긴축 정책, 한마디로 금리를 더 빡세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낼 수는 없거든요. 도대체 선반영이 70%가 됐는지 90%가 됐는지 아직도 40%밖에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볼 뿐이고 단기적인 주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TQ 같은 경우는 나스닥 3배짜리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어제 6%가 넘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내가 구경만 해야 된다? 계좌가 녹고 있는 것을 가만히 봐야만 된다? 심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내가 평소에 현금을 아껴둬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억울함이 덜하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분할 매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어제도 제가 10주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갔거든요. 20.75달러. 여차하면 10달러대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상황에 맞게 대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새 TQ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전환이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빠질 줄 미리 알았으면 전재산을 숏에 몰빵했겠지만 미리 알 수 없었고 그나마 덜 억울하게 싸게 내가 그래도 수량을 더 늘렸다. 여기에 저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속설은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당분간 TQ 추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듭니다.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힘든데 우리가 뭐 이 정도 힘든 거 예상 못하고 주식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각오했던 일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현금 비중을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개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10%를 가져가든 50%를 가져가든 90%를 가져가든 그건 본인 성향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현금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부터 부분이익절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고 월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많아도 나가는 돈이 많아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 그럼 익절이든 손절이든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존버가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현금 보유 얘기를 하지 않겠죠. 어차피 나중에 무조건 오를 텐데 현금 보유 뭐하러 해? 그냥 무조건 100% 풀베팅 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사람인 이상 폭락장에서는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추매를 들어갈 수 있고 하락장이 덜 억울해지거든요.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폭등하면 어쩌냐? 어쩔 수 없는 거죠. 현금 보유라는 것은 폭락장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종합보험을 드실 텐데 뭐 보통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죠. 젊은 사람들은 2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들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전후일 겁니다. 자,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럼 그 100만 원이 억울한가요? 아까운가요? 저는 아깝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다가 외제차 박았는데 뭐 견적이 8억 나와버리면 정말 인생 날아갈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를 그 한 번을 대비해서 우리가 매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기꺼이 지불을 하는 거죠. 정말 날아갈지 모르는 그 딱 한 번의 큰 사고를 대비해서 말이죠. 사고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좋은 거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해 주니까 다행인 거고 그 정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모를 폭락장에서 멘탈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덜 먹는 거 좀 아깝겠지만 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한 푼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량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단 폭락장에서 큰 손해보는 거 감수해야겠죠. 세 번째, 무리한 비투를 하고 있다면 추매를 중단하고 원금 상환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적절한 레버리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비투는 평정심을 잃게 합니다.
따지고 보면 평상시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 익절하는 이유,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이유, 멘탈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비투를 하고 있는데 80% 폭락했다? 여기다 대고 우상향 할 테니까 존버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겠는데 10년 후에 100배 오르면 뭐함?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억이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추매할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해야 된다?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추매할 돈이 있어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현금을 보유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익절이나 손절을 통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익절이나 손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너무 없고 추매 여력도 없다,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근데 주식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 분들은 무한 존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내가 하락장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축소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